기분 좋은 날 고기 한번 구워볼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최근에는 일반적인 고깃집과 차별화된 식당들도 눈에 많이 띕니다. 고깃집 창업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업통TV 김상훈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그랬는데 요즘 이 주식이 쌀이 아니고 밥이 아니고 뭐 고기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이 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에 따르면 이게 10년 전에 비해서 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쌀 소비보다 육류 소비가 꽤 늘고 아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 소비량이 가장 높고요. 돼지고기 한 32.3kg 1인당, 닭고기가 한 18.2, 소고기가 한 12.7%. 여기 최근 데이터를 보면 거의 1년에 육류를 국민 1인당 한 63kg 정도를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쌀 소비량과 비교하자면 쌀 소비 같은 경우에 지금 연간 한 56kg 정도 집계가 예. 되고 있는데요. 쌀 소비는 반대로 10년 전에는 한 연간 한 70kg 정도 1인당 소비를 했거든요. 근데 쌀 소비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육류 소비는 지금 유럽연합 국가들이 1인당 한 70kg 정도 먹는 수준과 육박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보다는 고기를 상당히 좀 많이 먹는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돼지고기 많이 먹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제 집에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좋은 게 술에 구워 먹으면 좋잖아요. 향도 좋고 이게 사실 집에서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기하면 양지산미라고 할 수 있는 또 소고기, 뭐 예,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소고기 창업 시장 동향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뭐 소고기 시장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보다는 소비량이 적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소고기 전문점이 한 35,000개 정도 영업하고 있거든요. 쇠고기 그러면 뭐 우리 횡성이나 뭐 태백이나 이런 한우 산지를 예.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한우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늘 쇠고기는 국내산 소고기와 수입산 소고기 시장으로 이렇게 양분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 쇠고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미국산부터 최근에는 뭐 이런 호주산까지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런 이 쇠고기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컨셉이고요. 프랜차이즈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무한 리필 쇠고기집 상당히 많이 생겼고요. 뭐 한때 쇠고기 전문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갈비 프랜차이즈인데 상당히 뭐 빨아 쓰는 갈비 이러면서 좀 파동이 일기도 했던 그게 무슨 그럼에도 내용이죠? 불구하고 요즘 쇠고기 전문점 같은 경우는 네. IMF 시절에 유행했던 이런 소갈비살 전문점 예. 드럼통 숯불기 같은 뭐 이런 이 고형 스타일의 이런 차형 소갈비살 이 쇠고기 전문점도 요즘 상권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창업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한우 전문점으로 차별화할 것이냐 아니면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수입 쇠고기 전문점을 네. 어떤 컨셉을 정해서 어떻게 오픈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표님 저 빨아 쓰는 갈비가 무슨 얘기입니까 저게? 이게 사실은 네. 이게 좀 식당에서 오래 보관하다 보면 신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예. 다시 한번 직접 양념을 걷어내고 다시 직접 양념을 재양념해서 서비스하는 그 일명 빨아 쓰는 갈비 이렇게 언론에 회자되기도 했죠.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외식을 하시는 분들이 길게 보면은 저런 거는 진짜 저거 겁나서 외식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예. 이거 정말 예. 정말 이 건강, 위생 이런 부분은 이런 관념이 없으면 외식업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중국은 돼지고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이 소비량 많다는 게 돼지고기라는 거는 저는 뭐 좀 의외입니다만 이쪽 돼지고기 쪽은 창업 시장 동향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육류 소비량 1등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전체 돼지고기집이 한 68,000개, 닭고기 수보다는 적습니다만 돼지고기집 정말 많고요. 특히 뭐 요즘 프랜차이즈 시장만 하더라도 요 돼지 관련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우리 한 144개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중에서 이런 요 고깃집이 144개고 돼지가 한 87개. 예. 그 중에서 특히 돼지고기 중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삼겹살 브랜드만 해도 한 24개 정도 되죠. 그래서 돼지고기집은 이런 삼겹살부터 시작해서 돼지갈비나 족발, 뭐 이런 순댓국집, 돼지국밥 이런 다양한 창업 아이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후쿠시마 여파로 바다 음식점이 약간 좀 위축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시장으로도 상당히 좀 주목받고 있고요. 한때 돼지 그러면 이런 제주 돼지, 뭐 예. 제주 우도에 상당히 돼지 농장 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번다 이런 예. 얘기 있었는데요. 제주 돼지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뭐 족발집 프랜차이즈, 감자탕 프랜차이즈, 순댓집 프랜차이즈 이런 부분들이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도 아마 돼지고기 관련 아이템은 여전히 창업자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도 아마 신사업을 구상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주목하는 고깃집 아이템 중에 하나가 돼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사실 또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뭐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또 치킨집, 또 그렇죠. 닭고기집이잖아요. 예, 예, 예. 닭고기 메뉴 창업도 많으시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치킨 시장 한때 치킨 공화국 이렇게 네.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치킨집은 음식점 개수로 보면 아마 거의 한 7만 5천 개 와. 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카페 10만 개 넘었습니다만 카페 수보다는 적지만 예.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할 거 없으면 치킨집이나 할까 네네. 이런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치킨은 여전히 프랜차이즈가 리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소비자 입장에서 치킨 그러면 아마 후라이드와 바베큐로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런 후라이드 시장을 업그레이드한 뭐 오븐닭 아니면 또 요즘 아까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이런 뽀용 아이템 예. 뭐 이를테면 닭 관련해서 다양한 닭갈비라든지 삼계탕이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치킨은 뭐 치킨 배달 컨셉뿐만 아니라 이런 치킨을 이용한 주점 이를테면 예. 치킨앤비어, 치킨앤 생맥주 이런 테마를 앞세우는 이런 아이템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치킨 뭐 이런 하다못해 닭발집 같은 경우도 닭발 포차 개념으로 시장에서는 요즘 한 1억 미만 이 소자본 아이템으로 가장 접근하기 좋은 이런 아이템이 아마 치킨을 위시로 한 이런 닭고기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은 진짜 대표님 소개해 주셨지만 진짜 프랜차이즈가 워낙 많고 브랜드가 많다 보니까 이게 메모지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예, 아니 예. 광고를 보면은 정말 맛있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광고 모델만 기억나요. 그리 어느 브랜드에 그 치킨 그 메뉴도 적어놔야 정확하게 그게 되지. 예, 예. 메뉴도 많죠. 뭐 비슷한 거 이렇게 배달시켰다고 보면은 내가 원하는 맛이나 비주얼이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나저나 요새 또 뭡니까? 원래 오리고기 집도 많았고 예, 예. 기존에 많았는데 요즘 또 양고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양고기 우리가 맛있죠. 몽골 예. 가면 많이 먹는 예. 양꼬치 뭐 양- 이런 걸 아, 생각할 예. 수 있습니다만 요즘 뜨는 양고기는 양갈비 전문점 맞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예. 전국적으로 양갈비는 한 5,600개 정도 운영을 합니다만 최근에 양갈비 관련 브랜드 같은 경우는 선발 브랜드 보니까 뭐 한 개 브랜드가 가맹점이 한 140개 정도 이를 정도로 틈새 고깃집 아이템으로 상당히 좀 많이 오픈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양고깃집 그러면 도대체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버나 이렇게 좀 제가 수익성을 야, 보니까요. 네네네. 전체 매장을 기본적으로 한 20평 이상 내외 매장으로 오픈을 하는데요. 프랜차이즈 본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한 총 창업 비용이 한 거의 여차하면 4, 5억 이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 5억 내지는 작게나 2억 내외 연매출이 4, 5억 정도고 한 달 매출이 한 3, 4천 정도이기 때문에 양갈비가 소비자들에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기호의 고깃집 이런 형태로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양고기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나라 국내산 거의 없고요. 예. 아마 특히 호주산 아마 뉴질랜드산 양고기가 지금 그쪽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겠죠. 가장 많이 예. 유통이 되고 있고요. 1년 미만의 어린 양고기를 이용한 이런 양갈비나 양고기집 같은 경우는 아마 소비자 입장에서도 창업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고깃집 아이템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오리고기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오리고기는 고깃집의 불멸의 스테디셀러 아이템이고요. 예. 젊은 친구들의 선호도는 떨어지지만 뭐 이런 최소한 40대, 50대 이상 중장년층 내지는 성인층 소비자들은 뭐 요즘 의사 선생님들 만나보면 고기 먹으려면 그래도 불포화 지방산 있는 오리 네네. 먹어라 그 얘기 이런 수요가 오래됐습니다. 많이 있기 예. 때문에 여전히 오리고기집은 오리 돌판이나 훈제오리 이 시장 같은 경우는 폭발적으로 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항상 안정적인 수요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육류 시장의 틈새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리고 대표님 요즘 또 정육식당 많이 이렇게 간판에 보면은 정육식당이라고 접힌 기대를 예, 많이 예. 봅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정육점은 그냥 가서 고기 사는 데고 맞습니다. 정육식당은 고기도 팔기도 하고 옆에 보면 또 테이블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 뭐 차림비 따로 받고.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정육 그러면 우리 정육점도 참 좋은 아이템입니다만 정육식당은 쉽게 얘기하면 한쪽에는 정육점, 네. 한쪽에는 고깃집을 파는 네. 식당. 예. 이게 결합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본다면 이게 정육 판매 공간하고 식당 공간이 어떤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출입문도 달라야 된다. 아, 그래요? 이게 한때는 큰 공간 내에서 정육과 식당을 하면 이건 그냥 정육식당이 아니라 일반 음식점으로 취급될 수 있기 예. 때문에 아마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다양한 고기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고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정육식당을 통해서 예. 좀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순이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요즘 최근에 좀 업그레이드된 정육식당 많이 좀 생겨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세금 줄인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 세금을 줄인다는 게 정육점은 1차 식품이기 때문에 예. 대부분 정육점은 면세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때문에 이 정육식당 같은 경우는 고깃집 매출에서 가장 큰 육류 판매 금액은 정육점 사업자하고 똑같이 면세 사업자로 오, 혜택을 받을 수 있기 예. 때문에 오히려 식당 매출, 즉 상차림 비용이 1인당 한 5, 6천 원 정도 상차림 비용을 받고요. 주류 판매 비용 같은 경우만 일반 음식점 매출로 잡고 일반 육류 판매는 면세로 취급되기 때문에 아마 고깃집 창업자 입장에서는 요즘 같은 원가 상승 시대에 순이익률 높이는 방법으로 아마 요즘 좀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고깃집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사실 자영업 창업하는 거 자체가 어렵긴 합니다만 고깃집도 워낙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뭔가 좀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뭔가 차별화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팁이 있다면 좀 예, 알려주세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정육식당만 하더라도 예. 옛날 정육식당 그러면 허름한 네네. 선술집방 형태의 정육식당 이런 게 많았는데요. 요즘 정육식당 출점 콘셉트를 보면 이게 패밀리 레스토랑 맞아요. 같은 아주 예. 이런 깔끔해요. 분위기 있고요. 네. 아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정도 분위기를 가진 식당들 많이 생겨나고 네. 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소형 매장보다는 중대형, 대형 매장 형태로 정육식당 컨셉으로 오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런 고깃집들 보면 곁들이 찬 하나도 일반적인 고깃집에서 먹을 수 있는 곁들이가 아니고 제가 최근에 봤던 정육식당 같은 경우는 야 이게 상추 대신에 요즘 네. 상추가 비싸니까 이 어떻게 보면 멕시코의 또띠아를 직접 서비스해서 어허. 또띠아에 고기를 싸먹는 예. 뭐 소스 같은 경우도 야 멕시코의 이런 쌀사 소스나 아니면 뭐 이런 직접 아보카도가 들어간 과카몰리 같은 이런 외국의 소스를 가져다가 우리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런 고깃집 수요를 창출하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다가 또 배부르게 먹어야 되는 포만감 트렌드도 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라면 마음껏 드십시오 이러고도 있고요. 네. 마지막에는 역시 또 카페 기능이죠. 예. 그래서 한쪽에 테이크아웃 형태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마카롱이나 생과일 주스도 맛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요즘 정육식당, 고깃집도 정말 좀 이런 고품격 이 소비를 원하는 가치 소비까지 연동되는 이런 고깃집까지도 한번 시도하는 이런 매장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좀 한번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회사 생활 이런 거 은퇴하시고 진짜 이 창업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김상훈 대표님 모시는 이 코너가 저는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맞습니다. 임대료 비싸죠. 맞습니다. 아닌 말로 돼지갈비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 갈아줘요, 불판 갈아줘요 몇 번을 하죠. 힘들죠. 그 인건비 엄청나죠. 예, 예. 그러니 이게 과연 남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또 목이 안 좋아 봐요. 맞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실컷 들었는데 손님 안 오든지. 뭐 전반적으로 요 이제 한번 대표님께서 한번 이 창업 관련한 전략을 한번 좀 주의할 점까지. 예. 저는 이 고깃집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쉬운 창업이 아닙니다. 네. 어려운 맞아요. 창업입니다. 네. 저는 근데 어려운 창업이기 때문에 기회 요인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초보 창업자가 무턱대고 창업하기보다는 고깃집 창업을 위해서는 최소한 아까 뭐 정육식당이다 그러면 정육점에서 1, 2년 정도는 일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고깃식당에서 1, 2년 정도는 최소한 주방, 홀 아니면 숯불 담당이라도 예. 직접 직원 형태로 한번 직접 해보고. 경험해 본 다음에 독립을 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고깃집 같은 경우는 늘 주변에 상권, 그다음에 어떤 입지, 어떤 골목에 잘생긴 점포, 못생긴 점포 있는데요. 전면 간판 붙일 공간도 좀 넓어야 되고 예. 소비자들이 밖에서 봤을 때 야, 저 집 꼭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구매력 있는 이런 식당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상권 입지 점포 경쟁력도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깃집이 투자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최소한 아까 뭐 50평 이상 중대형 점포라고
보면 투자 비용이 3억, 4억 이상 들어가는 매장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오픈하기 전에 점포 입지 개발 단계에서부터 투자 금액 대비 예상 수익성, 특히 뭐 한 달에 월세가 뭐 300이다, 400이다, 500이다, 대형 매장 같은 경우는 월세가 1,000만 원이라면 월 임차료 대비해서 예상할 수 있는 매출액이 최소한 임차료의 10배는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 월세 예. 500이면 야 이거 한 달에 5, 6천 정도는 매출이 판매를 할 수 나와줘야. 있는 네네네. 곳인지 없는지 이런 상권 분석 시스템에 보면 매출 데이터가 다 오픈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타당성 판단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특히 요즘 고깃집도 앞서 소개해 준 대로 이게 고기맛만 있다고 요즘 성공하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사진 찍을 거리가 많은 집, 스마트폰에 예, 셔터 예. 누를 수 있는 식당이 많은 어떻게 보면 이런 보여지는 가치가 결국은 돈이 되는 것도 고깃집하고 연동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